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모든 이벤트의 중심인 모스콘 센터에서 바로 뒤편에 위치한 부에노예르바 가든인데요. 오늘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치안 문제로 도대체 가도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마약 문제라든지 홈리스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조금 달라진 분위기들이 감지가 된 게요. 지난 9월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대표 IT 기업인 세일즈포스에서 드림포스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때 1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는데 모든 그 호텔들이 풀부킹된 상태에서 이제 행사가 굉장히 잘 마무리됐거든요. 그리고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시 당국에서도 치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통행량들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전한 부분도 있다는 거 소개해드릴 겸 제가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가성비 장인들이 뭉쳐서 지금 유니콘을 만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 수소 분야인데요. 그린 수소에서 뭐 유니콘이 첫 번째가 나왔어? 수소 얘기 뭐 한두 번 되는 게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소의 생산 방식에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물을 전기와 수소로 분해하는 일반적인 방식 있잖아요. 전체 수소 에너지 생산의 96%를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에너지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10kg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어요. 수소 에너지에서도 그러면 가장 청정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재생 에너지로 만든 그런 전기를 활용해서 수전의 방식을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면 이제 어떤 유해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이걸 그린 수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높고 대량 생산할 수도 없고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아직은 너무 극초기 성장 단계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기후변화의 전도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도 그린 수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높더라도 어느 순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대중화는 시간 문제다.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하게 되기까지 3, 4년이 걸릴 거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촉매 자금과 정부의 지원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말한 이 두 가지 열쇠를 갖고 뛰어든 그 스타트업이 지금 유니콘 반열에 올랐는데요. 자, 어떤 모델을 밟았느냐?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영국의 BP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곳들이 주목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3,8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하고 정말 신생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창업 4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날개를 달아준 부분이 있죠. 정부의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지난 8월 이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가 통과되면서 이게 기후 변화의 목적 그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린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 킬로그램당 3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 일렉트릭 하이드로겐이거든요. 일렉트릭 하이드로겐도 방법을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수소 에너지 1kg당 1.5달러까지 생산 비용을 낮출 것인데 근데 그 사이에 당장 낮아질 수는 없는 동안은 정부의 그 세제 혜택에 기대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물살을 제대로 타게 된 거죠. 근데 아까 가성비 장인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 멤버가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패널 업체 출신들이 많아요. 지금의 CEO이자 창업자인 레피 가라베디안 같은 경우에는 7년간 퍼스트 솔라 CTO를 맡았고요. 그리고 지금 CTO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이그샴 같은 경우는 퍼스트 솔라의 앞선 CTO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트 솔라의 2명의 CTO가 전임 후임 CTO가 만나서 차린 업체가 일렉트릭 하이드로겐인데 퍼스트 솔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이
태양광 패널 업체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워낙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잃고 많이들 고꾸라졌는데요. 10대 기업 안에 유일하게 미국의 헤드쿼터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유일한 업체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퍼스트 솔라일 정도로 가격 경쟁력에 가난한 정말 일가견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에 잔뼈가 굵다 보니까 남다른 전략도 채택을 합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주로 채택하는 그 정책인데요. 모든 부품을 사실상 대부분 인하우스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강점을 보이는 수전의 분해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분해 기기라고도 하는데 이 분해 장치가 무려 이 기기를 지나면서 이 기기 특유의 여러 레이어와 채널 그리고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물이 뜨거워지는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탈로 된 판에서 이제 전기 작용을 일으켜서 수전해가 가능한 건데요. 디자인을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그리고 전기를 많이,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많이 생산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느냐가 효율화를 결정하는데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곳의 경쟁력이고요. 그래서 이 부품 자체는 우리가 모두 인하우스에서 조달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창업자들이 보고 있는 건 사실 테슬라가 겪었던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로드스터를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소수를 생산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일정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면 이후에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고 이용자들을 대폭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수소 에너지 생산 업체들에게 이걸 팔 텐데 최대한 이 가격대를 낮춰서 메리트를 높이자. 그 기간 동안은 정부의 지원과 그 벤처펀드에 많은 의존을 하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첫 번째 유니콘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는 정말 뭐 탄소 포집 그리고 저장, 이동 이런 모든 그런 생태계와 같이 아주 굉장히 지금 초창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3, 4년 안에 급격히 성장할 수도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또 특화된 아모지 같은 기업도 있고요. 앞으로 이들 생태계를 중심으로 그린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 샘플안에서 전해드렸고요. 또 이어지는 영상도 알찬 영상들 많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